자, 그럼 지금부터 2024년 10월 10일 전국 안보시민단체 총연합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시국 칼럼은 대한민국 청년들의 보험, 이렇게 적겠습니다. 사랑하는 대한민국의 청년들이여,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부터 전국 안보시민단체 총연합이 전해주는 이 메시지의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겠다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세상을 바라보시고, 앞으로 우리 청년들이 수십 년을 살아가야 할 대한민국이 얼마나 아파하는지, 얼마나 망가지고 얼마나 거짓으로 정찰되고 있는지, 무엇이 잘못되어 가고 있고 누가 이 나라를 망가뜨리고 있는지, 어떤 세력이 나라를 파탄내고 어떤 세력이 나라를 흥하게 하는지, 2024년 대한민국 최고의 애물단지가 무엇인지, 국민을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인간들이 누구인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전국안보시민단체 총연합은 불운한 역사가 반복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심정으로 오늘 이 메시지를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보내고 있음을 밝힙니다. 아픈 역사지만 잠깐만 돌아보겠습니다. 이 나라의 옛날 역사는 아픔 그 자체였습니다. 수많은 외침과 전쟁을 겪은 유일무이한 나라 중에 한 나라입니다. 꼭 알아야 할 것은, 어떤 경우라도 난리가 나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여성들이라는 사실입니다. 1636년 명자호란 때 인조의 삼전도 항복 후에 조선의 여인들은 청나라 놈들에게 60여만 명이 포로로 잡혀갔고, 일제식민지 35년 동안 싫든 좋든 이 땅에 순진무구한 처녀들 20여만 명이 성적노예가 됐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전쟁이 일어나는 국가에서 다반사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그래도 우리 민족은 정신을 못 차리고 해방 후 수많은 폭동으로 무궁한 양민들 또한 희생을 당했습니다. 이 정도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텐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썩어 빠진 정치인들의 이념 논쟁 때문에 결국 동종상련에 6.25 전쟁까지 당했습니다. 물론 이 전쟁으로 기하기조차도 가슴 아플 정도로 수많은 국민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모두가 정치 지도자들을 잘못 만나 벌어진 일이었기에 지금 이 나라의 운명을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에 겨운 것인지 아니면 자유민주주의가 거추장스러운 것인지, 종북 세력의 자유와 방종을 넘어서 공산주의자들이 넘쳐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호여 배에 기름기가 너무 많이 끼다 보니 눈에 보이는 게 없어서 그런 건지,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면 스스로 나라를 망하게 하는 DNA가 있는 건지, 지금 우리 청년들이 살아가야 할 대한민국이 또다시 과거의 아픈 구렁텅이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경험이 미래를 여는 열쇠라고 하는데 어찌 이 나라 민족상은 아픈 과거를 답습하려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청년들이 혹시 이 호소를 듣게 된다면 2024년 대한민국을 말아먹는 원인이 누구인지를 반드시 알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그때 가서도 그 원흉들은 그대로일 수 있으니 우리 청년들은 절대 그들과 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은 통칭 반국가 세력이라도 하고 반대한민국 세력이라고 합니다. 바로 주사파, 종북 세력, 국회 의원, 불건물이든 법조인 등 기력의 언론, 정교조, 강성노조 등이 그 원흉일 것입니다. 관심이 없는 청년들은 이해가 안 되겠지만 이 나라가 세계 6, 7의 선진국이 그대로 된 것은 아닙니다. 하루 세끼 먹는 것이 힘들어 학교에 도시락도 제대로 못 싸웠던 나라, 기차표 검정고문 신단하면 바닥이 다 따를 때까지 몇 년을 신었던 나라, 가을 운동회 때 겨우 부모님이 장만해준 나일론 검정바지 하나면 봄, 여름, 가을을 입었던 나라, 촛불, 호롱불, 남북불 안에서 가나다를 배웠던 대한민국, 1953년 1인당 국민소득이 연 68달러, 당시 아프리카보다 국민소득이 낮은 세계 최비국에 속했던 나라 대한민국, 이랬던 나라가 세계가 부러워하는 G7 경제대국이 됐습니다. 그것도 불과 70여 년 만에 일어난 기적입니다. 그 기적은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같은 탁월한 지도자가 있었고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국민적 노력이 뒷받침됐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순국선열들의 희생과 선조들의 피와 땀이 읽어낸 기적이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돼서 이렇게 세운 이 나라가 전쟁 후 70여 년 만에 또다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국민의 절반이 미쳐 돌아가듯이 정가자 정치인들에게 질질 끌려다니고 감옥에 가 있어야 할 인간들이 부정 조작 선거로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는 매일같이 탄핵과 특검을 노래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한 발 더 나가 이재명을 비롯한 전체 좌파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정권을 뺏겠다고 큰 소리까지 치고 있습니다. 공권력이 종이 호랑이가 되고 군이 좌파들의 조롱을 당하는 이 어처구니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일부 언론을 제외하고는 언론조차도 모두가 쓰레기가 되다시피 해서 공예 수준의 가짜 뉴스를 쏟아내고 검찰, 경찰, 법원은 여전히 문재인 정권 때 심어놓은 빨간 무리들 때문에 정치 범죄꾼들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좀 더 정확히 설명하면 나라가 망조의 벼랑 끝에 선 형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라가 입고를 하고 있음에도 정권은 큰 소리만 쳤지 반국가 세력들의 놀이터로 내비두고 있고 정치인들은 국가와 국민을 내팽개치고 범죄자들의 방탄에 빠져있고 전 정권에서 한자리하며 호의호식한 인간들은 자녀들이 다칠까 눈을 감고 입을 닫아버렸습니다. 배운 자, 가진 자, 높은 자리에 앉은 자, 심지어 해초를 들어야 할 이 시대 어른들도 입을 닫아버렸습니다. 우리 사회 엘리트층이라는 인간들은 이 나라 꼴은 알 바 없고 국가가 위기에 빠졌을 때 나섰던 학생과 군인도 죄다 합주기가 됐습니다. 이러니 정치가 사류가 되고 법조인들이 법치를 망가뜨리고 언론인들이 정치와 노조에 꼬먹이 되어버렸고 범죄자들이 법을 뜯어고치는 집풍령이 매일같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는 고삐 풀린 망아지 마냥 갈피를 못 잡고 눈만 뜨면 나라 곳곳에서 탄핵 특검 집회가 벌어지고 있으니 한심할 노릇이 아니겠습니까? 민주당과 좌파 당들은 근거도 없이 대통령 탄핵을 역시 똥개 이름 부르듯이 하고 연구인을 올라내서 대통령의 도덕적 치명상을 입히려고 거기가 국회에서 특검 날치기를 밥 먹듯 하고 있는 것, 대한민국 청년들은 똑똑히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얼마나 웃기는 작당들입니까? 그런데도 국민의 절반이 그게 좋다고 희죽거리고 이재명을 따라놨습니다. 그 나라 정치 수준이 그 나라 국민 수준이라고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은 집단 좌파 체면에 걸린 게 아니라 신종 치매에 걸린 것 같습니다. 생각이 마비되고 이성이 썩어 문드러지고 눈에는 청태가 귀에는 쇠말뚝을 박은 꼴이 지금의 대한민국입니다. 얼마나 정신들이 피폐해졌으면 원칙도 기준도 다 망가졌습니다. 국회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목소리 큰 놈이 장땡입니다. 보통 이 정도로 개판이 되면 나라는 망가는 게 순리입니다. 인도의 정신적 지도자 간디가 제시한 국가가 망할 때 나타나는 7가지 징조가 대한민국에 모두 다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나타난 지 오래됐습니다. 이런데도 대한민국은 여전히 버티고 있는 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청년들이야 이해가 안 되겠지만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 바로 이 강함은 천만 국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너무도 순수한 사람들이라 오로지 정의의 편에 서서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주는 국민들입니다. 권력과 출세를 바라고 싸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싸우지 않는 인간들이 당분은 다 빨아먹고 있습니다. 이들이 아니었으면 대한민국은 문재인 정권 때 이미 공산주의식 연방의 통일이 됐을 것입니다. 다행히 강함은 세력이 버티니까 이 정도까지 온 것입니다. 믿고 싶지 않겠지만 이것이 사실입니다. 이것마저도 손을 놓아버리면 대한민국을 공산하는 정강수처럼 올 것이며 지금 좌파 야당들의 발광을 보면 그것은 더욱더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창피한 일이지만 권력을 잡았던 박근혜 대통령도 좌파 작당의 탄핵을 당했습니다. 불법 탄핵의 진실은 다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좌파에 대한 상처가 너무 큰지 아니면 아예 대한민국의 생각을 접은 건지 나라가 이 모양이 됐는데도 그는 가까부터 말 한마디 없습니다. 더 더러운 인간들은 나라가 이 꼴이 됐는데도 천하 태평의 권력자, 정치인 그리고 가진 자들입니다. 굳이 따지자면 국민 혈세로 잘 먹고 잘 사는 인간들이 나서서 위기의 나라를 구해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가진 자 재벌들도 같은 인간들입니다. 나라가 망하면 제가들은 안 망한다고 생각하는지 콧대기조차도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절대로 예상은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나라가 위기에 빠지면 모든 국민이 함께 나서야 된다는 사실을 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일제시대 천문학적인 전재산을 독립운동에 바치고 굶어서 사망한 일회용 최재형 같은 분들은 안중에도 없는 세상이 됐습니다. 하기사 이 나라가 어떤 위기에 봉착했는지 관심조차 없으니까 길을 열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좌파 대통령 김대중 노무현에 이어서 문재인까지 북한이 좋아하는 연방제에 이미 사인을 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민주당 정강정책 통일론의 버릇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재명 역시도 연방 대통령을 신앙처럼 신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바로 연방제를 실행하고도 남을 사람입니다. 때문에 천만 우파 국민들이 부정 조작 세력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 많게는 9년, 작게는 7년, 6년, 5년 길거리에서 오늘도 투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좋습니까? 누구보다 앞서 이 고리를 끊어야 할 대통령, 국민의힘 청년들이 벌어서야 하고 있으니 한장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태풍이 오나 살을 태울 것 같은 폭염에도 아스팔트로 나서신 선량한 국민들, 이 국민들의 바라는 이런 나라를 후손에게 물려줄 수 없다는 것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이 나라를 파탄으로 끌고 가려는 주사파 정부 좌파들을 단칼에 척결하고 그들이 국회로 권력으로 스며들어간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오늘 또 부정조작 선거 수사를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문제 인정한 5년에서 다시는 좌파 정권이 들어서서는 안 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던 사람들입니다. 때문에 목숨 걸고 우파 정권을 다시 세운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정권조차 우파 국민들의 희망을 꺾은 나머지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지난 4.10 총선에서 좌파 정당이 192승이나 하도록 방치함으로써 이들에게 대통령이 쫓겨나게 생긴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파 국민들의 호소를 개무시한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무능한 것인지 아니면 우파를 포기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바보짓입니다. 그 수많은 빼박 정권들 각 분야 전문가까지 나서서 수사만 시작하는 우파가 200석을 넘게 할 그 기회를 발로 걷어 차버린 겁니다. 이건 무능이겠지. 아니 결단력 없고 강단이 없어서 자업자득한 셈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천만 우파 국민들이 10월 들어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그 대답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답이 없으면 방법은 단 하나, 우파 국민들이 윤석열을 버리고 앞장서 탄핵을 요구하는 사태로까지 확전될 수도 있음을 경고해두고자 합니다. 좌파들이 되려면 춤출 일이지만 이게 마지노선임을 윤석열 대통령도 알 것이라고 봅니다. 기다려주는 것도 정도가 있고 참는 것도 임계치가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돌아서지 않을 사람에게 또다시 매달리는 것은 덩신 중에 상등신이라 했습니다. 이제는 결판을 내야 할 시간이 왔습니다. 작사랑도 유효기간이 있듯이 윤석열에게 거는 기대도 유효기간이 끝나갑니다. 윤 대통령 스스로가 천만 애국 국민들과 함께 손을 잡고 적을 물리칠 것인지 아니면 끝까지 멀어서야 할 것인지 이제는 결단을 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우파 국민들도 많이 독해졌습니다. 좌파가 두려워할 정도로 전투력도 막강해졌습니다. 싸워서 질 이유도 없기에 우리는 모두가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제발 청년들이 알고 나서 복장치기 전에 나라가 항골 탓해서 제자리로 돌아갔으면 좋겠는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내전이나 북한이 무너지지 않는 한 그런 희망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끝까지 싸워 이길 것입니다. 그래야만 나중에 우리 청년들이 우리 후손들이 우리 손녀 손자가 우리를 보고 할아버지는 2016년 그때부터 2024년 나라가 망할 때까지 도대체 뭘 하고 있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좌파들과 죽기 살기로 싸웠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또 강화문 광장에 모여있습니다. 전국안보 시민단체 청년합을 비롯한 애국 국민들은 오늘 또 우리 청년들의 미래를 위해서 강화문 광장에 모여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 땅에 쓸모없는 종북 세력들을 몰아내고 살기 좋은 나라를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것입니다. 자, 함께 외칩시다. 청년이야 깨어나라! 청년이야 일어나라! 청년이야 소리쳐라! 뭉치자! 싸우자! 이기자! 2024년 10월 10일 전국안보 시민단체 총연합 일동 차렷 애국 국민들께 되어 일어나! 순서! 자, 우리가 그동안 청년들을 광장으로 불러 모으는 이 능력 부족으로 인해서 청년들이 지금 자신도 모르게 이재명이나 주사파, 종북좌파, 빨갱이 건너쿨 속으로 기어들어갔습니다. 이들을 이 시간 돌려 세우지 못하면
그들이 자라서 40대 50대가 돼서 대한민국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때가 되면 그들 생각이 대한민국이 되고 대한민국이 결국은 그들 생각이 돼서 공산화가 우리가 아무리 외쳐도 대한민국은 공산화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자세를 좀 정돈하시고요. 야, 이틀에 한 번씩 이거 집회를 해보니까 이 목이 너무 칼칼해요. 여기 계신 분, 내가 오늘 회사를 하나 만들 테니까 전부 다 우리 회사로 들어오세요. 회사 제목은 주식회사 집회지원단이야. 다른 놈 집회 시킬 필요 없어. 우리가 가서 해주면 돼, 그냥. 대한민국 우리보다 집회를 가장 법칙을 잘 지켜가면서 가장 투쟁력있게 하는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단지 월급을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10월 12일 자유통일을 위한 부정조작선거 규탄과 문재인 이재명 조국 수사를 촉구하는 국민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순서에 따라서 국민 내려가겠습니다. 앞에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 애국 국민 여러분, 자유마을 회원 여러분, 자유통일당 당원 여러분, 그리고 선임 여러분, 전부 단상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일도 차렷! 국기에 대한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테너 강영리 선생의 선창에 맞춰서 4절까지 크게 부르겠습니다. 이어서 대한민국을 위해 순국 순교하신 분들을 생각하면서 잠시 묵념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도 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국기를 들고 기수병을 해주신 우리 해병대원에게도 감사의 박수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래도 손녀가 둘이에요. 손녀가 둘이야. 하나는 갓 돌을 지났고 하나는 곧 돌이 됩니다. 근데 우리 집에 오면 놀이개가 없어요. 우리 집에는 놀이개가 태극기하고 성조기밖에 없어. 오로지 니는 그걸 들고 흔들고 그걸 들고 놀아라. 이유가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태극기와 성조기를 가까이 하고 태극기를 보고 감사한 마음을 느껴야만 자라나서 문재인 이재명 조국 같은 이런 인간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속으로 저 몇 분은 나이는 몇 살 안 됐는데 무슨 저기 뭐 손녀가 있어요. 있어요 진짜. 자 이제 또 한 번 한 번에 좋은 메시지를 들어보고 우리가 또 똑같은 마음으로 한결같은 마음으로 대한민국을 지키는 그 첫 번째 대선연실 정부하고 시민단체 상임고문이신 국방부 차관을 지내신 이정민 전 차관님을 모시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존경합니다. 이 가을날, 이 좋은 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 자리에 나오셨다. 여러분 대단합니다. 큰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나이가 몇 살 안 됐습니다만은 뭘 앞으로 일어날 일을 제가 잘 봅니다. 우리 아들, 딸 그리고 저 친한 사람이 나이가 그렇게 들어가지고 뭘 쓸데없이 광화문에 나오고 그러냐 이러다가 요새는 아버지 거기 나갈 때 됐다 이래서 가르쳐줘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거꾸로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애국 활동 열심히 하다 보면은 이제 주변에서 아들, 딸도 알게 돼 있고 제가 이 이름을 거론해서 안 됐습니다만 김박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우리가 올 때 뒤에 나오는데 그 기업을 하는데 자기 딸 사장도 자기 아들 사장도 데리고 나오더라고요. 우리 안보 활동은 대를 이어서 해야 된다. 그리고 이것을 현장에서 교육을 시켜야 된다. 그분들에 대해서도 큰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앞으로 이걸 이루어지리라고 봅니다. 아까 보니까 우리 손상대 대한민국 국회를 팝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기자회견하는 그 내용 이거는 대단합니다. 우리가 무슨 소설로만 우리 이제 그런 큰 상을 받는 게 아니고 노벨상 이제 그 평화를 이루는 것도 받을 겁니다. 나는 이때 손상대가 제일 먼저 받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손상대에게 큰 박수를 해주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전 10월 9일 날도 제가 연설을 했습니다만은 지금 손상대 대표가 오신 대로 지금 우리는 종북 좌파와 애국 세력과 백병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제가 이 월남선에서 전투를 해보고 또 12.12 이런 때 여러 가지 해봤지만은 이 백병전에 지면 그걸 끝나는 겁니다. 이 전투와 전쟁에서는 지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뭐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전투가 더 강렬하게 일어날 겁니다. 우선 11월 15일 그리고 25일 이재명 운명이 결정되는 날입니다. 이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더 극렬한 그런 활동과 데모가 있을 것이고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면은 아마 극렬하게 더 대응을 할 겁니다. 우리는 이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됩니다. 우선 이거를 대비를 하는 거는 우리 전광 목사님을 모시고 우리가 하루 빨리 1000만 조직을 해서 이 조직의 힘으로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한 750 내지 800밖에 못했는데 적어도 10월 말까지는 우리가 자유마을 정말 천만을 맹글어야 됩니다. 제가 한미연합사 해체반대 천만 서명을 했는데 그 서명한 거 가지고도 큰 힘을 발휘합니다. 만일에 이 천만 서명을 안 했으면 2009년 3월 15일 한미연합단을 해체되고 주한미군은 철수됐어요. 그러면 이 자리에 우리가 이런 활동도 못하는 겁니다. 이거를 위해서 저에게도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 여든 그 특검 투표한 거 보셨죠? 이제 국민의힘에서 4명이 넘어갔습니다. 이제 4명만 넘어가면 탄핵 결정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게 간당간당합니다. 지금 정말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서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 전광 목사님 모시고 우리 자유마을 그리고 광화문 세력이 이것을 막아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우리 전광훈 목사님 모시고 제가 늘 얘기하지만은 우리는 현 시점에서 보면은 전광훈 목사님만큼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이 없어요. 아니 감옥에 3번 가고 건강이 그렇게 나쁘신데도 또 내주부터 이것을 강화하기 위해서 또 지방에 내려가십니다. 우리 전광훈 목사님 건강하시고 더 힘내시라고 큰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전광훈 목사님이 큰 집회를 할 때 우리가 정말 전광훈 목사님이 늘 말씀하시는 1000만이 모여야 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세력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왜 부정선거를 못하느냐 뭐냐 하지만은 그것은 대통령을 백업해드리는 강력한 그런 지지 세력 그런 힘이 없으면 못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 전광훈 목사님을 모시고 우리가 해내야 됩니다.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쭉 현재까지 살아오고 국가적으로 여러 번 그 큰 일일 때 보면 그것을 극복하고 나면은 이제 국가가 한 단계 더 발전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전쟁이 일어날 11월 15일, 25일 이거를 겨냥해서 우리가 선제 공격을 해가지고 이걸 막아내고 우리가 정말 이승만 대통령께서 똑바로 세워놓으시고 그리고 박정희 전두환 대통령께서 부국 강국으로 만들어 놓은 것을 회복한 다음에 자유 통일을 이루어서 G2 국가도록 하는데 우리가 힘을 합쳐서 노력합시다. 이제 끝내겠습니다. 우리 전광훈 목사님을 모시고 뭉치자! 싸우자! 이기자! 알겠습니다.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정민 차관님께 큰 박수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차기 노벨 평화상 1순위 후보로 제가 올랐습니다. 다른 사람은 절대로 따라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저께 여러분 알다시피 노벨 문학상에 한강이라는 여자가 대한민국의 근대 역사를 비틀어서 소설을 쓴 거 가지고 질환병을 떨어서 노벨 문학상을 받았어요. 6.25 전쟁을 미국과 중국이 싸우는 그 패권 전쟁의 대리 전이라고 표현을 하고 5.18의 역사를 뒤집고 4.3의 역사를 뒤집어서 완전히 대한민국의 군인과 대한민국의 정부와 대한민국의 경찰과 이런 사람들을 전부 폭군으로 몰아서 만들어놓은 욕이 나오려고 하는데 참 힘들어요. 이런 소설을
노벨 문학상으로 선정하는 한림원의 그 선정위원회도 정신 빠진 놈들이지만 이런 걸 보고도 가만히 있으면 이놈의 정권이 말이 됩니까 이게? 맞습니다. 역사를 진실을 밝히려고 싸우다가 집안은 박사는 감옥에 가 있고 저는 집 한 채를 거의 벌금으로 다 날렸어요. 내가 왜 대한민국 역사를 밝혀야 됩니까? 대한민국 역사학자들 다 어디 갔어요? 한강에 이런 꼬라지를 보고도 그냥 둬야 되겠습니까 이게? 역사는 절대 종집을 찍을 수 없습니다. 역사는 계속해서 ING입니다. ING. 어떤 한 작자가 역사를 액자 속에 넣고 박제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5.18 역사, 4.3의 역사는 아직도 뒤집어져서 진실을 밝혀낸 듯 불구하고 이걸 믿어주지 않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앞으로 민주 유공자가 되려면 경찰 무기고를 틀어서 그런 총을 다 쏴버려야 되고 심지어 안되면 헬기를 몰고 와서라도 다 때려 죽여야 민주화 투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 시는 이렇게 얌전하게 해가지고는 민주 투사가 안 되는 거야. 이봐 김수현 대표 여 지금 가가면 무기고 몇 개야? 시작해보니까 진짜 지금 잘하면 열받는 거야. 아니 대한민국 국회를 팝니다. 명품 책을 써놓은 손상되는 노벨 문학상 안 주고 나라를 뒤집어 엎어서 개판 만들어놓은 이런 것들인데 상을 준다는 게 말이 되냐고 이게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우리 안보 시민단체 총연합의 대빵 공동대표이신 김수현 대표를 모셔서 한번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저 기자회견하고 그 다음에 우리 차관님 말씀 그리고 손상대 교수 얘기 다 들었죠? 제가 평시 같았으면은 여기다가 대한민국 경축해가지고 난리가 났을 겁니다. 노벨 문학상 드디어 우리도 받았다고. 근데 이 방금 얘기했지만은 뒤틀린 역사, 대한민국을 거꾸로 가기 위해서 만든 좌파들의 발언이 노벨 문학상이라는 큰 흐름을 타고 우리 국민을 어떻게 보도할지 여러분 정말 걱정이 되는 겁니다. 노벨 문학상을 주려면 이런 거 줘야 돼요. 대한민국 국제를 팝니다. 맞죠? 이거 몇 건 없어 다 틀려 다 나갔어. 대한민국 애국자들 정말 대단합니다. 손상대가 사인을 해준다니까 그냥 100건씩 막 나가져가가지고 지금 서너 건 남은 보니까 아까 세 건 있더니 내가 겨우 부탁해가지고 10건 나왔나? 저 정도 남았어요. 아니 노벨 문학상 이런 거 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말 성질 나고 열불 납니다. 이게 촛불난동의 전초전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촛불난동을 국민혁명으로 반드시 막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문재인을 처단하라! 처단하라! 이재명을 구속하라! 구속하라! 여러분 이것이 대한민국의 진정한 외침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한반도에서 그리고 만주벌판까지 저 중앙아시아까지 다 누리던 대제국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나라가 드디어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경고했고 우리도 그 사실을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미 정모훈 우리 국민혁명의장께서 천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수만 번 외쳤고 동영상까지 만들어서 외쳤고 와인버그 장관이 40년 전에 예측했습니다. 내란의 수준의 위기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11월 15일이면 이제 그 판가름이 납니다. 이재명에는 대놓고 방탄을 위해서 탄핵을 외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버젓이 탄핵의 밤 행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길을 타고 노벨 문학상이라는 거대한 그 명성을 이용해서 또 이런 짓거리들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정말 위기입니다. 우리가 직면한 사태를 꼭 직시해야 됩니다.
탄핵은 연방제 적화 길로 가는 겁니다. 자유민주 체제를 붕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붙들고 절대 숨이 끊이지 않도록 여러분들 우리가 함께 광화문에서 힘을 써서 지금까지는 대한민국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우리가 1천만 조직으로 행동으로서 막아내지 않으면 정말 위험한 이 상황이 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아요. 우리는 이미 봤습니다. 광우병 난동을 통해서 이명박 정부를 식물 정부로 만들었습니다. 대통령이 뒷동산에 올라가가지고 아침 이슬을 노래를 부르면서 좌파들에게 구애를 했습니다. 다 보셨죠? 세월호 참사가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들의 죽음은 아픈 것이었지만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켰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좌우 없이 모두 처음에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국은 대한민국의 목줄을 잡고 자유민주 체제를 붕괴시키는 신호탄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그것을 재미 들려가지고 이태원 참사를 정치적에 이용하려고 했으나 우리 국민들은 너무나 똑똑했습니다. 말려들지 않았죠? 후쿠시마 처리수 가지고 괴담을 만들고 개 지랄을 떨었지만은 국민들은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지난 횟수로는 9년째 진짜로 8년째 투쟁을 하면서 아까 송상대 교수가 얘기한 것처럼 전투력도 갖췄고 능력도 갖췄고 힘도 생겼습니다. 지금은 이들이 하려는 게 목숨을 걸고 김건희 여사를 그리고 최상병 특검을 계속해서 해서 특검을 올리면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거부권을 행사하면은 다시 특검을 또 재개개하고 이렇게 해서 대통령과 국민을 분리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김건희 여사 건만 해도 그렇습니다. 노무현이가 일찍 얘기했죠. 권양숙 여사를 보고 자 그러면 내가 마누라를 바꾸란 말이냐 했더니 국민들이 아이고 이 마음 착한 국민들이 맞아 그건 아니지 했지 않습니까? 그거 똑같은 겁니다. 결혼하기 전에 있었던 일 이거 갖고 여당까지도 지금은 공세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차관님 말씀하셨다시피 4표가 이탈했고 이제 몇 표만 더 이탈하면은 이것도 진짜로 통과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탄핵의 발판이 되면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막아내야죠. 이제는 결단할 때입니다. 최고의 쓰레기 청소기는 바로 부정선거 수사입니다. 저 여의도에 딸이 털고 있는 저 가짜 국회의원들 싹쓸이할 기회가 왔지 않습니까? 국민의 영혼이고 명령입니다. 개입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입니다. 차고 넘치는 지혜가 있습니다. 주권을 돌려줄 책무가 윤석열 정부에게 있습니다. 대통령은 결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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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쓰레기 청소기 잘 사용해서 쓰레기를 깨끗이 청소합시다! 위기는 기회인데 왜 머뭇거립니까? 종북주사파 척결할 기회요. 문재인 이재명 조국 퇴출할 기회입니다. 이 기회가 지금 바로 눈앞에 왔는데 그리고 부정선거까지 했죠. 반드시 해쳐야 됩니다. 정청래로의 퇴출 기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회를 해산하고 새판짤 기회입니다. 이제 우리가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됩니다. 광화문에서부터 시작합시다. 우리는 누굽니까? 놀라운 자생연구로 1만 년 이상의 역사를 유지해온 대단한 민족입니다. 6.25 폐허석에서도
도대체 저 나라가 나라 꼴을 유지할 수 있을까? 쓰레기통에서 꽃이 피는 것보다 더 어려운 그러한 국가를 유지할 수 있을까? 전 세계가 걱정했지만은 불과 70년 동안 돼가지고 이렇게 놀라운 대한민국을 만들어냈습니다. 순간전환 능력이 하버드에서 연구해보니까 도저히 학문으로도 연구 안 되고 학설로도 안 되고 했는데 보니까 대한민국은 순간전환 능력이 세계 최고다, 최고! 위기를 기회로 만든 능력이 전 세계에서 최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능력이 인류의 사상 최고! 근거가 끊기로 목표를 달성하는 능력이 여러분 상상도 할 수 없는 전 세계가 따로 배우려고 했지만은 아무도 배우지 못합니다. 오직 우리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따위 좌파 맨놈의 운동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어요. 우리는 해냅시다. 다시 한번 외칩니다. 저 따위 좌파 떨거지들이 만든 저 대한민국을 비틀고 대한민국의 역사를 왜곡하고 우리를 비참하게 만드는 그따위로 노벨상을 줄 게 아니라 대한민국 국회 얼마나 비쌉니까? 가는 데마다 나라 망치는 일 제일 잘하잖아요. 그놈들을 팝시다. 노벨문학상은 이런 걸 줘야 됩니다. 목지자 싸우자 이기자. 감사합니다. 야, 오늘따라 북 잘 치네. 자, 우리 멋진 말씀해 주신 우리 김수열 대표에게도 감사의 박수를. 제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개인적으로 편지를 보내 뭐라고 보냈냐면 아마 중간에서 누가 카트를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했는데 당신이 지금 오늘 선택할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대한민국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는 김건희 여사를 선택할 것인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된다. 만약에 김건희 여사를 내가 평생 버릴 수 없어서 구하고자 하면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대한민국을 구하고자 한다면 김 여사 보고 우리 헤어져서 저 어디 가 있다가 내가 대한민국의 빨갱이를 싹 정리하고 그때 우리 저 충청도 어디 산꼭대기 가서 같이 살자. 심각한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만약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 정도 된다 이러면 내 마누라를 2년 6개월 동안 특검이니 뭐니 술집 저 때문에 하고 걔 지랄병 들었으면 나는 저기 가서 도끼로 대가통을 다 박여버렸어야지. 어떻게 내 사랑스러운 마누라가 욕을 먹는데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형상가리를 미개서라도 어떻게 좀. 자, 오늘 멋진 노래를 들려주신 대한민국 불교계에 드디어 가수들이 한 몇 명 나올 것 생각이 들어요. 우리 성호선님도 성호선님 가수예요 원래. 자, 혹시나 연설 중에 또 노래를 할 수도 있을지 모르니까 기대를 가지시고 우리 대불청 성문단 대신 우리 엄천스님 그리고 오늘 함께 하신 선봉스님을 모시겠습니다. 대국 국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지키기 불교도 총연합, 이걸 줄여가지고 대불총이라고 합니다. 총연합의 호국성군단의 단장 엄천스님입니다. 오래전부터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무식한 놈이 용감하다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요즘 여의도에 있는 자들 하는 짓을 보니까 이 말이 가슴에 확 들어오는 거라. 엊그제부터 노동부의 국정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국정감사는 그 부처의 문제와 현안을 살펴보고 개선하는 중요한 일인데, 야당은 역사 뒤집기의 현안이 되어가지고 막무가내로 일제강점기의 국정 문제를 왜곡해서 노동부 장관을 강제로 사과를 요구하며 퇴장시키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저런 것들이 국회입니까? 강제 병합을 했던 1910년 8월 일본의 칙령에 분명하게 대한제국은 조선으로, 인민은 조선인이라고 칭한다라고 직시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는 그때 조선징으로 불렸습니다. 너무나 가슴 아픈 일 아닙니까 이거? 황제를 빼앗기고, 국토를 빼앗기고, 나라 이름을 빼앗기고, 한글을 뺏기고, 독립투쟁을 하였는데 이제 와서 무슨 국적 타령이란 말입니까? 야당은 정치적 탐욕으로 건국제를 이용해 일본에 침탈당한 적이 없다는 요설과 궤변으로 일본에 면죄부를 주고 있는 진짜 외국노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국회 청문회가 청문회입니까 지금? 국정감사가 감사입니까? 소리만 땡땡 지르고 이런 자들이 무슨 국회의원 자격이 있다고 입법권을 맡긴 것입니까? 우리 자유국민은 이 자들을 국회의원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자들은 자격도 없고 무식하고 무능해서 능력도 없는 자들이며 분명하게 선거법을 위반한 부정선거로 국회의원 행세를 하면서 국가를 파괴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직선거법 24조 2항 1에는 국회의원 선거는 분명히 투표일 1년 전까지 선거구 확정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이 자들은 투표일 40일 전인 2월 29일에 졸속으로 선거구 확정을 하여서 4,300만 유권자의 주권을 짓밟은 확실하게 선거법을 위반한 부정선거였고, 저자들은 분명한 가짜 국회의원입니다. 우리 자유국민은 이 가짜들을 해산하고 정상적인 국가 운영을 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또한 우리 자유국민은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는 확실한 법치주의 국가를 요구하기 때문에 이곳에 모인 것입니다. 여기 광화문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마지막 방파제이고 보루이며,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공산주의를 깨부수는 위대한 전사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위대한 전쟁에서 물러서거나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불법국회 해산해라. 국회의원 면책특권 철폐하라. 부정선거 수사하고 중앙선관위원장 노태악 구속하라. 문재인, 이재명, 조국 구속하라. 선동스님의 대한민국 만세 3창이 있겠습니다.
통일시대 대한민국 만세! 통일시대 대한민국 만세! 통일시대 대한민국 만세! 자, 스님 두 분 잠깐만요. 좀 서보세요. 아마 궁금해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왜 엄천 스님은 저 색깔이가 황토색 비슷하고 너는 이 고동색이라 그래요? 이왜 그럴까 궁금하죠? 저는 속으로 엄천 스님은 높은 분이니까 저렇게 반짝반짝거리고 계급이 낮아 그런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돈 많은 스님은 이런 걸 끼고 돈 없는 스님은 이거 끼는데 여천이 그래도 대세였는데 요즘 이제 이렇게 좋은 천들이 나와서 이 천은 한물 갔는데도 선봉스님이 돈이 없어가지고 이걸 뭐 자 우리 선봉스님 자 가사장삼 이거 하나 바꿀 수 있도록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참 이런 집회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다 해소해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아르트시 자유통일대 유관무 회장님이 오늘은 순국결사대 3사람인가 5사람인가 오늘 네 사람을 오늘 끼워 맞춰가지고 오늘 충전가 군가와 구호제창을 한번 멋지게 한번 보여드리겠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큰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인사 올립니다. 대한민국 아도트시 자유통일연대 회원들입니다. 우리 애국심들 향하여 형님! 하나! 우리는 한때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나라를 잃어버렸던 때가 있었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려가지고 우리 선조들, 우리 의병들이 목숨을 바쳐서 앉으나 서나 항상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나라를 찾을 수 있을까 이렇게 울며 불며 부르던 노래가 있습니다. 누가 지었는지도 모르고 누가 작곡했는지도 모르는 이 노래가 지금까지 내려와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충정가라는 이름으로 여러분들에게 바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같이 일어나서 떼창으로 힘차게 부르겠습니다. 큐! 안동 시작! 도국의 안가
이 법이 죽어서 나라가 산다면 우리 기꺼이 죽으리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첫째, 문재인, 이재명, 조국 이 3종 굴비센터를 완전히 이 땅에서 처리해버려야 됩니다. 시작합니다. 문재인을 처리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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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조국이를 구속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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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하려고 보니까 이것도 뿌리가 너무 많이 박혀 있어요. 이걸 뻗어내기 위해서는 우리 힘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우리가 기회를 윤석열 대통령한테 줬는데 이것을 안 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 이 부정한 겁니다. 부정선거 수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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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50여 명의 가짜 국회의원들이 여의도 가서 나를 이렇게 망쳐먹고 있습니다. 이 국회를 해산해야만이 우리가 앞으로 전진할 수 있습니다. 국회를 해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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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국심을 향하여 경례! 충성! 잠깐만요. 앞으로 보십시오. 자양사! 야, 오늘 여기 오신 분의 뭐 연세를 떠나서 너무 군가를 잘해서 제가 이정희 차관님의 명을 받들어서 이 앞에 계신 분들을 전부 육군의 병장으로 다시 복무하도록 명하겠습니다. 병장 월급이 200만 원이요. 자, 통칭 육군 병장으로 통칭을 하겠습니다. 최영구 장군님이 제 새끼가 드디어 돌아왔구나. 자, 그런 마음으로 아마 청정가를 불렀을 거라 봅니다. 애국 국민들께서요, 경제 승성 우야국 앞으로 가. 조영호 장군님 얼굴에서 두 가지를 읽을 수가 있었어요. 야, 내가 다시 또 육군 병장으로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나. 요거 하나. 두 번째는 내가 만약에 육군 병장으로 제대를 하면 내 이력서에 병장으로 쓸까 중령으로 쓸까 살짝 고민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자, 어찌됐든 나라는 우리가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번에는 호국국의 승가의 회장이시고 늙은 가수지 우리 성모 스님을 큰 박수로 모셔보겠습니다. 자, 특별히 연사분들은 잠깐만요. 계단을 오르내릴 때 좀 조심하시고, 계단이 오늘 좀 좁아요. 넘어질 수 있으니까 이제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족함도 많고 오늘까지 조계사 앞에서 124일째 하루도 빠지지 않고 참회 정긴 기도법들을 봉행을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은 제가 4차례 집회가 있어요. 조계사 앞에서 하고 1년 전부터 매주 토요일마다 10시에 새누리당 앞에 저기에서 반국가 세력 척결 및 국난 극복을 위한 호국불교 야단법석을 52일째 지금 봉행을 하고 있고, 다시 조계사 앞으로 갔다가 집회하고 여기까지 4번째 왔습니다. 1년 넘게 하루도 빠지지 않고, 아니 몇 번 빠졌군요. 제가 직장암 걸려가지고 수술할 때 한 2번 빠졌습니다. 그때를 제외하고는 집회에 왔는데 외워야 되냐? 다른 거 없습니다. 절하러 왔어요. 어르신들이 안 계셨으면 대한민국은 이미 망해버렸기 때문에 너무너무 고마워서 제가 큰 절 올리고, 또 정광훈 목사님 안 계셨으면 이런 모임도 없고 이미 대한민국은 적화가 돼버렸기 때문에 항상
정광훈 목사님이 여기 안 오시면은 그쪽 사랑제일 교회를 향해서 제 정성과 존경하는 마음을 담아서 큰절을 올리는 것입니다. 저는 뭐 크게 말주변도 없고 뭐 그렇게 내세울 것도 없지만 한국 불교의 전통은 호국 불교라는 위대한 전통을 가졌거든요. 임진왜란 때 나라가 풍전등화 위기에 있을 때 서산대사 사명대사께서 승병장으로 벼슬 없이 의병, 승병, 행주치마, 지금으로 보면 행주치마는 이제 엄마 부대가 되었고, 또 의병은 그 이정민 차관님을 대표로 한 이 어르신들, 의병이죠. 그 다음에 승병은 우리 정광훈 목사님, 저 같은 이제 종교, 이분들이요, 여기 계신 분들은 뭐 국회의원들처럼 벼슬을 발해서 돈벌이를 위해서 나온 게 아니에요. 오직 나라 걱정하는 그 한마음 때문에 온 거거든요. 예수님도 부처님도 한 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희생양이 되고 고행을 하다가 깨달음이 있어서 한 사람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것인데, 이 서면들이 이 나라를 이끌지 김일성이 같은 이 모태통이 같은 스탈린이 같은 이 독재자들이 세상을 끌어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결론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말 그대로 예수님 따르고 부처님을 따르는 거니 세월이 기느냐 짧으지 승리하고 진실이 숫자가 작은 것 같지만 결론적으로는 승리의 길은 정해져 있다고 확신하시죠? 지금은 고난의 시절, 힘들고 어려움이 있겠지만 제가 항상 나와서 개잡도 만세하는 것은 계속 하다 보면은 다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법이거든요. 그래서 개잡도 만세, 이 호국불교 전통은 핵심이 나라가 없으면 나도 없다. 이렇게 겪었지 않습니까? 우리 조상들이 2036년간 애국노들이 나라를 팔아먹었거든요. 고종 왕조 시대에는 임금이 임금거예요. 지금 우리 자유 대한민국처럼 국민이 주인인 나라가 아니에요. 그냥 합방 조약이다 대통령이 도장 찍으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김문수 지사 국회 청문회처럼 그때 대한민국이었다고 봅시다. 그러면 조선시대입니까? 지금이 무슨 시대입니까? 북한처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서 세습제 되어야 되는 나라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공자왈, 맹자왈, 상투 틀고 산업공상 노예고 아무것도 서당이나 있고 학교고 뭐 나발이고 종교도 기독교도 없어지고 그런 유교나라 아닙니까? 그랬으면은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그런 나라가 됐을 것인데 4357년 단군께서 나라를 잃은 이래로 나라를 최초로 팔아먹고 뺏겼지만 우리 동족의 힘으로 김일성이가 이 나라를 독립시켜주고 광복시켜주고 해방시키는 게 아닙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미국이 러시아나 중국이 독립시켜주고 해방시켜주고 광복시켜주고 미국이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자폭탄 2방을 떨어뜨려서 일본이 항복을 해서 우리가 일반 선거, 비밀 선거, 평등 선거, 자유 선거 이런 제도에 의해서 부패로 제주 4.3 사태 이 방해하는 걸 공산당에서 방해하는 거 빼고 국회의원을 뽑고 국회를 만들고 헌법을 만들고 대통령을 만들어서 대한민국이라는 주권과 영토와 이런 것이 있는 정식 나라를 건국한 것 아닙니까? 건국은 48년 8월 15일입니다. 이 나라는
우리 헌법에 분명히 적어 있습니다. 유구한 역사,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 단군조선, 고조선, 고구려, 신라, 백제, 고려, 조선, 임시정부, 자유전당으로 법통이 데려오는 빛나는 민족입니다. 이 빛나는 역사를 파괴시키고 왜곡시킨 민족 반역자, 철천지 원수, 공산 독재자, 우리가 탱크 하나도 없을 때 소련제 탱크 242대로 6.25 남천에서 동족 500만을 학살한 철천지 원수, 빨갱이 김일성, 개혁도, 백두 동태지, 김일성이 세습 독재자, 자기 형과 장성택 고모부를 죽여버린 살인마 김정은이 개혁도, 김정은이 북한을 추종하는 경북 주사파 세력, 최연서 난파간첩, 삶은 서대가리 문재인 개혁도, 문재인을 대통령 만든 반국가 세력 경북 주사파 위원정당 민주당 개혁도, 이제 저 빨간 공산 독재자를 막기 위해서 이 나라를 구한 분이 있습니다. 이 적화를 막기 위해서 독재를 폈지만 저는 독재라고 느끼지 않았어요. 이 나라를 지킨 위대한 국보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만세! 민족 조국의 여우이시고 조국 근대화의 기수이시며 5,000년 단을 물리치신 부국 강릉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각하 만세! 간첩 빨갱이들에 의해 헌법이 파기되어 탄핵당한 4년 9개월간 깜빵생활을 한 최초의 여성 대통령, 전 세계 인권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만세! 대란죄로 탄핵을 역작하는 이 반국가 세력 종북 주사파 간첩 빨갱이 민노총 전교조 법대로 적결 통일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만세! 박사 출신, 교수 출신, 영부인 김건희 여사님 만세! 아유, 대한민국 만세! 나라를 팔아먹어서 망해버려 일본의 36년 독재를 겪었을 때 대한민국을 해방시켜주고 광복시켜주고 6.25 공산 적화를 막아준 미합중국 만세! 만세! 감사합니다. 선생님께도 뜨거운 박수를 보내주시면 여기 성북결사대 모자를 보니까 나하고 좀 달라요. 나는 오늘 여기 국기가 붙은 걸 누가 바꿔주고 이거 색을 하나 받았는데 아무래도 우리 김치일 교수님 보니까 이 대장들이 쓰는 모자 같아요. 저는 성북결사대 결사대원이기 때문에 직급이 필요 없습니다. 명령만 내리면 저 조사일보 같은 거는 그냥 힘으로도 무너뜨릴 수 있어요. 혹시 이거 방송을 아마 우리 대통령실에서 볼 텐데 김건희 여사님 새벽이나 저녁에 어디 저 양화대교나 집 앞에 슈퍼에 이런 데 가지 마시고 토요일날 지도새도 모르게 변장을 하시고 성북결사대 모자 하나 줄 테니까 쓰고 여기 와서 앉아 계세요. 여기 와서 맞아요. 민수가들 뭐하냐고 민정시설을 하면 김춘우 교수한테 연락해가지고 이런 모자 하나 좀 보내래가지고 뒤집어 쓰고 사실 기어와서 이거 같이 앉아서 해보라고. 앉아. 얘가 놀리잖아. 얘가 놀라고. 이게 뚝 떨어져요. 이게요 민심과 민생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자꾸 민생하면요 나라 망하는 거예요. 맞아요.
제발 잘하면 다음 주에 나올 수도 있어요. 귀걸이 여성 어떻게 생긴지 잘 모르시죠? 사진하고 실물 보면 전혀 달라요. 뭐야? 자, 오늘 이제 3시 반에 행진을 할 건데, 행진이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면 저 종로로 해서 얼저, 태계로 얼저를 해서 쫙 프라자 호텔로 돌아서 이렇게 옵니다. 행진을 해보면 빌딩이나 이런 데서 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계속 행진을 하기로 했고, 지금부터 연사들이 연설 중에도 3시 반이 되면 나머지 분들은 돌아와서 연설하는 걸로 하고 오늘 행사를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육군 병장으로 입대를 해도 그냥 받아들이겠다는, 야, 진짜 군인 같은 군인, 우리 ROTC 자유통일인데 총재이신 별이 3개 조영호 장군님을 모시겠습니다. 열생이 화이팅! 성! 동남아시아 3국 수단 중이신 그 윤석열 대통령이 라오스 아세안 정상회담에 참석하시면서 그 종북 주사파 또 민주당에서 그렇게 하는 친일 후레임의 위험을 무릅쓰고 신임 일본 총리와 회담을 가졌는데 그 용기와 지혜에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왜냐하면은 유럽에는 네토라는 31개국으로 구성된 안보단체가 있어가지고 러시아의 침략에 대비를 하는데, 우리 동아시아에는 그런 기구가 없기 때문에 심각한 안보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한미일 남북공조를 완성하셨고, 또 요번에 한미일에 플러스해서 아세안과 통합된 안보기구를 만들고, 더 나아가서는 미주와 오세아니아를 포함해서 환태평양 안보기구를 만들어 대한민국의 안보를 튼튼히 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큰 고생을 지금 하고 계시고, 이런 큰 구상이야말로 전략적 구상이야말로 대한민국이 G2국가로 가는데 첩경이 되는 중요한 역사적 사명을 지금 완수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위대한 윤석열 대통령 내분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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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를 지킨 한미동맹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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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대한민국 자유 통일 대한민국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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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바쁜 와중에도 더불어민주당과 경북 좌파들은 이재명을 방탄하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국가급의 반란을 이도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우리가 관계했던 것이, 우리가 인식하고 못했던 것이, 우리같이 안보가 취약한 분단 국가에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정치 최대한 탄핵이 동반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그때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공산주의 국가가 될 수뿐이 없었는데, 다행히
시대의 선자 전가훈 목사님이 이끄는 과망은 애국 지력의 큰 확산으로 눈깔 큰 문재인이가 겁이 많아서 시행을 못했고, 또 하나는 김정은 저 자신이 멍청했기 때문에 우리가 공사가 안 된 건데, 그건 참 큰 하나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번에 저들이 이상한 짓을 많이 하는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을 저놈이 경북주사파들이 탄핵한다면은 도저히 용납하면 안 됩니다. 그들은 어떤 법적, 행정적 억제를 강구해서 그것을 어떠한 희생을 무릅쓰고라도 그것을 우리는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계엄령 우려하지 말고 계엄할짓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이재명 방탄날에는 윤석열 탄핵을 주도하는 민주당을 해산해라. 이재명과 조국을 구속하라. 연역죄인 간첩 문재인을 처단하라. 부정선거 주범 노태악과 김명수를 체포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부정선거의 수사를 시작하라. 시대의 선지자 전광훈 목사님과 애국 광화문 애국 세력 만세! 우리는 이겼습니다. 이겼습니다. 안 좋은 게 아니고 지금 현재 경찰청에서 소음 측정이 기준이 바뀌었어요. 소음 측정이 예전보다 한 10dB이 이제 낮아졌기 때문에 이제는 모가지로 소리를 깨끗이 지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오늘 그거 테스트한다고 계속 지금 경찰이 와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신경 쓰지 마시고, 마이크 소리가 작으면 입소리가 크면 돼요. 여러분들 여기서 목소리를 크게 연습을 해야 나중에 국회 가면서 잘 싸울 거 아니에요. 강화문 강정에 나왔다가 한 번이라도 국회의원 한번 하고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조영호 장군님 아무래도 육군병장으로 재입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계엄이 발동이 되면 계엄 사령관으로 아마 지목될 가능성이. 자, 이번에는 북한에서 자유를 찾아서 남반부로 왔는데, 남반부로 오니까 이 조간나 새끼들 여의도에도 사기꾼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너무나 충격을 받았습니다. 북한에 있을 때 계급이 명색이 이게 높은 거요. 전상미. 한국 계급으로 말하면 거의 대위입니다. 대위. 성성장구에서 13개까지는 가능한 여성이었지만, 그래도 자유를 찾아서 대한민국에서 또다시 빨갱이와 싸우면서 오늘은 터키나 까만 소복을, 까만 소복에는 까만 상복을 입고 나타났는데, 왜 나타났겠어요? 이번에 눈에 대한민국의 주권은 죽었습니다. 이낙연 박사를 모시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상복을 입고 나왔습니다. 제가 상복을 입고 나온 의미는 우리 대한민국이 국민 주권을 빼앗기고 죽음으로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지켜낸 대한민국입니까? 저는 애국 아리랑을 한 곡 좀 부르겠습니다. 아리랑 아라리요, 자유대한 국민 주권이 강탈당했네. 강화문 애국 국민들 거세게 일어나
승리했다네.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자유를 찾아서 목숨을 걸고 가족이 함께 탈북에 있는데요. 이러한 대한민국에 와서 우리 탈북민들이 왜 이렇게 가난하고 힘들게 사는지, 왜 자살을 선택하고 재월북을 선택하는지 그 이유를 똑똑히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우리 탈북민들이 하나원에서 나온 지 2달 만에 민주당 13명의 국회의원들이 표창장과 상장을 주었으며 조직 다단계 사범인 노교수 대표에게 특히 정치관계였던 민주당 사선 의원, 감사 출신인 노웅래 의원이 4차례에 걸쳐서 축사를 하였던 그 자랑스러운 기업이라고 홍보했던 해피런 다단계에 와요. 현재 7명의 탈북민들이 자살과 사망을 선택했으며 수많은 탈북민들이 장애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이 노웅래 의원은 법정 구속이 된 상태입니다. 저는 이러한 사기꾼 집단인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을 상대로 끝까지 싸우기로 결심했습니다. 사기국회 해산하라! 조국 혁신당 해체하라! 저는 위대하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비록 부정하고 때로는 애물단지긴 하지만 우리 탈북민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을 것이며 우리들을 반드시 품을 것이며 우리 대한민국이 정의가 바로 선 나라로 바뀔 것인 것을 굳게 믿습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만세! 22대 사기국회 해체하라! 조국혁신당 해산시키라! 감사합니다. 우리 이낙연 박사 눈에 지금 눈물이 걸리시네요. 제발 다른 거는 몰라도 대한민국의 빨갱이 새끼들아, 북에서 오신 우리 동포들의 눈물을 눈에서 눈물을 나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자유를 찾아왔는데 나가 자유가 아니라 자유가 다 망가졌어요. 다시 한번 강화문 광장에서 이정민 차관님의 명령을 받들어 호소합니다. 지금부터 대한민국의 빨갱이 정북 좌파 주사파 할 것 없이 북한을 그리워하는 놈은 전부 다 강화문 광장에 내일 아침 11시까지 다 모이시기 바랍니다. 전부 그렇게 좋아하는 북한으로 전부 열차를 태워서 북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 인솔대장은 제가 직접 하겠습니다. 북한에 보내놓고 철조목 닫아가지고 다시 한 놈도 못 들어오게 만들 깨끗하게 청소해 줄 테니까 내일 전부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세계적인 신학자, 세계적인 오페라 가수, 세계적인 연기자 오늘 골고루 다 올라오셔서 우리 서양 교수님이 직접 작사하신 노래예요. 우리 이승만 대통령의 노래를 한번 열창을 한번 보여드릴 텐데, 전국안보 시민단체 총회의 조정위원장이신 오영학 위원장님이 여러분 알다시피 가평에서 노래를 제일 잘하시는 분입니다. 그걸 좀 잘 아시고 이 노래를 경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수 보내주세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나의 조국 대한민국 북창에 부르겠습니다.